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네. 네. 이 친구들 되게 좋게 봐요. 오. 프린스턴 대 총장이 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는 저는 총장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즈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장남이에요. 자기의 그 철도 사업을 이어주길 바랬었어요. 근데 총장도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래 과학자가 되는 거 허락을 해줬어요. 네. 해줬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만의 제국을 건설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 Your Empire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일단 사업가적인 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언은 아니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룡 연구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 최초의 공룡이 학계에 보고가 됩니다. 누가 보고를 하냐면은 당시에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의 과학자 조셉 레이디였어요. 이분이 제자를 한 명 키우죠.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예요. 그래서 저분이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 남북 전쟁 때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네. 갔는데 거기서 자기랑 비슷한 덕후를 만난 거죠. 네, 덕후를 만났어요. 그게 네. 누구냐면 오스니엘 찰스 마시예요.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오시 형이 배신을 하죠. 네, 어떤 배신을 했는지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더 많은 공룡을 발굴하고 보고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게 돼요. 심지어는 발굴 현장을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킨다는 네. 그 내용도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다 해가지고 뼈 전쟁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본 월즈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본 월즈가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코프가 그거를 마무리를 짓죠. 언론에다가 이 사실을 뿌려요. 뿌리면서 그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 맨 오른쪽에 보면은 헨리 오즈본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젊은 과학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당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뼈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죠. 네. 코프도 죽고 마시도 죽고. 그렇죠. 근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헨리 오즈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뼈 전쟁 이후에 얘기를 하긴 할 텐데 헨리 오즈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당시의 학계에 굉장히 큰 거물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헨리 오즈본 그는 누구인가? 누구게? 네, 사실은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헨리 오즈본이 학부 때부터 화석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마시랑 코프가 이제 슬슬 화석 가지고 막 경쟁이 막 심해질 때 그렇죠. 그때 보통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는 마시랑 코프가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고 난 저렇게 못해 하고 학계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헨리 오즈본과 그의 친구들은요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당시에 그 뼈전쟁에 뛰어든 젊은이들이었어요. 네. 헨리 오즈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뭘 하냐면은 해상 운송업, 철도 산업을 했어요.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 외삼촌이 돈도 많고 또 유명한 정치가였어요. 그 존 피어먼트 모건이라고 해가지고 금융계의 또 거물이었어요, 그분이. JP 모건 맞네요. 네, 맞아요. 와, 맞네요. 네. 와. JP 모건이었어. 네, JP 몰건. 이 JP 몰건이 또 프린스턴 대학교를 창립한 멤버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헨리 오즈본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 정계 쪽이랑 돈 많으신 분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코프랑 마시가 화석을 연구하는 걸 보고는 마시가 뭘 잘했냐면은 자기가 연구하고 그다음 발굴하는 거를 홍보를 되게 잘했어요. 마케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냐면은 예일 대학교에서 나오는 매거진이 하나 있었어요. 매거진에다가 계속 기고를 하는 거예요. 화석을 발굴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뭐 자기네들이 이번에 어떤 종의 동물을 발견했는지를 소개하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헨리 오즈본과 자기 친구 두 명이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고생물학을 가야겠다. 특히 척추고생물학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는 오즈본이 나선 건 아니에요. 오즈본의 친구 중에 누가 있냐면은 윌리엄 스컷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스컷인데 스컷이라는 친구가 나중에는 그 되게 유명한 포유류 화석 연구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 헨리 오즈본을 꼬십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필드를 나가게 되는데 사실 필드 나가기 전에 이 학계의 유명한 분들한테 컨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컨택을 하냐면 마시한테 컨택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시가 돈도 많고 훨씬 더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이 친구들이 보고 잘한 게 마시가 발굴을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매거진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마시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근데 연락이 씹혀요. 너무 잘 나가는 과학자다 보니까는 연락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봐야겠죠.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은 호프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호프한테 연락을 해서 처음에는 호프가 좀 의심을 해요. 이거 너네 마시한테 사주받고 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네. 있지. 이미 그때는 코프가 마시한테 이미 많이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파이도 있고 해가지고 스파이인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정말 공룡을 연구를 하러 왔구나. 온 친구들이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멘토로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직접 화석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뭐 화석을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알려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멘토가 되어줍니다. 네. 얘네들이 20대 초반부터 논문들을 조금씩 쓰기 시작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네. 네. 이 친구들 되게 좋게 봐요. 오. 프린스턴 대 총장이 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총장이 학부생한테 대학원을 진학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차피 부모님이랑 그다음 외삼촌이 되게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는 나는 총장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없어요. 총장실 앞에다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총장이 이렇게 권유하니까 어때요? 오즈본의 아버지도 되게 마음에 그쵸. 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즈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장남이에요. 자기의 그 철도 사업을 이어주길 바랬었어요. 근데 총장도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래 과학자가 되는 거 허락을 해줬어요. 네. 해줬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만의 제국을 건설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 Your Empire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일단 사업가적인 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언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가요. 아, 또 본고장으로 가는군요. 아 그죠. 본고장에 가서 다양한 교수들 밑에서 다양한 수업들을 듣게 돼요. 지질학 관련된, 생물학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학자로서의 스킬을 연마를 하죠. 이 오즈본이 영국에 가서 들었던 수업 중 하나가 뭐냐면 비교해부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네. 캠브리지 대에 가서 그걸 들었는데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다윈의 불독 토마스 헉슬리. 네, 토마스 학슬리. 네.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토마스 헉슬리 밑에서 비교해부학을 배웠어요. 네. 토마스 헉슬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얼마나 헨리 오즈본은 자기가 자랑스럽겠어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프린스턴에서 사실은 박사학위를 마무리를 하고요. 네. 프린스턴 대에서 고생물학 교수로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뭐가 만들어질 때였냐면은 뉴욕에 미국 자연사박물관이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렇죠. 줄여서 AMNH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AMNH에서 제안을 해요. 우리 큐레이터가 되라고. 근데 오즈본이 거절을 해요. 이 미국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립이에요. 공립이 아니에요. 뉴욕에 돈 많은 부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연구비로 이제 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돈이 엄청 많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헨리 오즈본은 AMNH를 정말 가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호프도 있었고 마시도 있었어요. 두 사람을 뛰어넘고 싶어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 둘이 완전 치열하게 다투던 때여가지고 학계는 사실 코프랑 마시파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해요. 타이밍을 기다려요. 나의 시대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하고 그래서 프린스턴으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포유류 연구를 해요. 오. 포유류 일단 화석을 연구를 정보. 해요. 그래서 사실 오즈본 박사의 전공은 포유류 화석이에요. 네. 그래서 포유류를 연구를 하고요.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네. 교수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교수를 지원을 하고요. 됐어요, 교수가. 그 다음에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연락을 해요. 나 거기 큐레이터 되고 싶다고 연락을 해요. 그래서 뽑아줘요. 오. 워낙 빵빵한 집안이어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큰 사업의 사장이고 외삼촌은 JP JP몰건이고 몰건인데.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딱 그 시즌이 무슨 시즌이냐면은 코프가 마시의 더러운 짓을 언론에다가 뿌렸을 때였어요. 오. 그래가지고 코프도 사실은 저때 굉장히 가난했을 때고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고 은광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때 네, 6년 맞아요. 동안. 돈을 많이 잃었어요. 정말 부자였는데 가난해질 정도로 된 거죠. 아, 예, 맞아요. 원래 자기 집이 있었는데 뉴욕에 조그마한 아파트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겨우 지내거든요. 마시도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걸 잃죠. 그렇죠. 네, 원래 당시 미국의 지질조사국의 수석 고생물학자였거든요. 미국에선 최고의 고생물학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건으로 팀이 사라집니다. 부서가 사라져요. 지질조사국의 고생물학 부서가 아예 증발을 하고요. 연구비가 반으로 깎여요. 네. 지질조사국의 연구비를 반으로 깎고 마시는 바로 해고였어요. 문제는 이제 마시도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즈본이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마지막에 오즈본 얘기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하도 더러운 걸 많이 봤으니까 긍정적인 걸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미안해요. 출발은 좋았죠. 그 학계를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젊은 시절이기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마시랑 코프가 서로 이 스캔들에 연루됐을 때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기자들이 삼자한테 가가지고 그 상황을 좀 의견을 그렇죠, 들어보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오즈본한테 갔어요. 뭐냐면 또 AMNH가 굉장히 큰 기관이고 거기에 또 똑같은 척추 고생물학자잖아요. 오즈본한테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시에 뉴욕 헤럴드에 오즈본을 묘사한 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자이자 약간 운동선수처럼 보이지만 학계에서는 매우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당시에 헨리 오즈본의 모습이에요, 저게. 오, 저렇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뼈전쟁이 드디어 이제 문제가 드러나서 너무 기쁘다. 학계 분위기가 앞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네네. 마시를 많이 깎아내리고요. 코프 교수는 높은 업적을 이룰 과학자이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사상가다라고까지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마시가 이제 몰락하잖아요. 네. 이거 마시가 모든 걸 다 잃어요. 자기 연구실에 예일대에 있던 피바디 자연사박물관에 화석 사냥꾼들한테 그 사람들 다 떠났죠. 네. 연구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즈본이 공격을 하게 돼요. 어떤 식의 공격을 하냐면은 이제 미국 자연사박물관은요 일단 돈이 많아요. 네. 쓸 돈이 엄청 많아요. 사립박물관이고 또 부자들이 돈을 많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마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자기 화석지에 들어가서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쵸. 다이너마이트 쓸 정도였는데. 네. 뭐. 맞아요. 그 화석지들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인부들을 모아가지고 네. 특히나 마시랑 코프 밑에 있던 화석 사냥꾼들 있잖아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을 다 싸가리 고용해요. 유명한 사람들 다 고용해가지고 다 보내요. 그래서 마시가 이거를 막으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전개 쪽에 그나마 좀 남아있는 인맥을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헨리 오즈본의 인맥이 더 대단했어요. 아. 그래서 다 점령을 해요. 특히 이제 오즈본이 관심이 많았던 거는 이 사람은 포유류 전공한 학자예요. 그래서 마시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포유류 화석지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다 뺏어와요. 거기에서 또 옛날에 마시랑 일했던 또 화석 사냥꾼들을 다 이렇게 만나가면서 노트를 하나 준비해요. 네. 거기다가 마시에 그 관한 험담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혹시나 마시가 다시 복귀하거나 하면은 이용을 하려고 이건 또 윌리엄한테 배운 게 아닐까? 마케팅을 배운 거지. 야, 치밀하네. 네. 근데 1년 후에 마시가 죽어요. 마시가 죽으면서 그 노트를 쓸 일이 없어지게 돼요. 쓸 일이 그렇죠. 없어져요. 그래서 마시는 화석을 다 뺏겼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원래는 코프의 화석을 뺏기 위해서 감사를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코프는 나라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요. 코프가 이거를 언론에 터트리는 바람에 감사가 마시한테 오죠. 근데 마시는 자기가 연구비를 어떻게 썼는지랑 이런 거를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요. 결국은 오히려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거의 수십 톤의 화석을 스미소니언으로 보내게 돼요. 네. 스미소니언에 보내진 자기 화석들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 맞으면서 왔는데 폐렴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려요. 폐렴 걸리고 2주 후에 죽어버립니다. 지질조사국에 고생물학 부서는 사라지긴 했는데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수석 고생물학자라는 자리는 남아있어요. 거기에 헨리 오즈본이 들어가요. 마시의 모든 걸 다 뺏었어요. 정말 권력이고 뭐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원래는요, 자 마시가 그 스미소니언한테 화석을 뺏긴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예요. 네. 나라에서 돈을 써가지고 화석을 연구를 하면은 무언가를 제출을 해야 돼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굴하고 연구한 화석을 모노그래프라고 해가지고 학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마시가 이걸 다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시가 원래 소속이 어디였냐면 예일대학교였어요. 예일대학교에 이 모노그래프를 만들 권한이 주어져요. 근데 오즈본이 그걸 뺏어와요. 로비해가지고 다 뺏어와요. 다 뺏어와가지고 스미소니언에 마시가 그렇게 아끼던 공룡들이 다가 있어요. 알로사우루스부터 해가지고 스테고사우루스, 심지어 트리케라톱스까지. 화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시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저거에 대한 모노그래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일대학교에는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후임을 뽑긴 했는데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즈본이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온 다음에요 자기가 연구는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연구 권한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연구를 시키냐면은 과거 마시 밑에 있던 연구원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원래 마시 밑에 있던 연구원들은요 마시 밑에서 생활하면서 논문을 대신 써주긴 했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퍼블리시를 못했어요. 드디어 퍼블리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노그래프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좋은 모노그래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노그래프가 정확하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트리케라톱스에 대한 모노그래프다 하면은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뼈 하나하나를 다 기재하고 묘사한 학술서예요. 그 머리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뼈 앞면, 뒷면, 옆면 이걸
이거를 전부 다 일러스트를 해가지고 다 넣어야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떤 건지들을 다 설명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생물학자라면 모노그래프를 써보는 게 사실은 좀 꿈이긴 해요. 요즘은 사실 모노그래프가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논문 퍼블리시를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모노그래프 하나 작업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요즘 학자들은 스미소니언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기회가 없어요. 별로. 학자들이 그 밑에 있던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되게 처음엔 좋겠죠. 그쵸, 행복하겠죠. 처음엔 좋겠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즈번이 이 친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즈번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연구들을 모두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큰 빚을 졌죠. 당시 학계 사람들이 전부 다 큰 빚을 져요. 그러니까는 오즈번이 뭔가 말을 하면은 다 들어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즈번에게는 야망이 있어요. 마시의 야망이 뭔지 기억나세요? 고생물학을 독점하는 게 그렇죠. 네. 마시의 기억나요. 야망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네. 독점하지 못했어요. 네. 오즈번은 알고 있었어요. 마시처럼 고생물학을 독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있잖아요.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기관이 다른 모든 화석을 연구하는 기관을 지배하고 싶었어요. 1인으로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관으로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속셈이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오즈번이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저기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화석을 이제 발굴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화석지에 가서 자기가 직접 발굴을 하고 인부들이랑 흙을 뒤집어 쓰면서 맞아요. 이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바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현장에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현장에 대한 참견은 되게 많이 하는. 그래서 약간 슬슬 이때부터 마시화 돼가요. 네. 마시와 비슷해지는데 아.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시가 자기 연구원들이 이렇게 뭔가를 연구를 도와주거나 하면은 약간 공을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즈번은 초창기에는 그래요. 근데 슬슬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게 돼요. 이게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논문이 나오면은 자기 이름만 꼴랑 하나 넣거나 아, 진짜 아. 맛이 화가 돼가네요. 마시화 돼가요. 그래서 당시에 그 동료 학자들이 이렇게 쓴 거 보면은 독점욕이 되게 강했다. 특히 이제 화석지에 대한 독점욕이 강했고 경쟁자들의 성공을 되게 시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경쟁자들이 나와요. 원래 마시 밑에서 일했던 그 필드 매니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젊은 오즈본 밑에서 일하다가 못 견디겠어가지고 사표를 써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던 분인데 그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오즈본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필드 매니저 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구하려고 정말 애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일했던 사람도 사직서 내고 바로 아르헨티나로 도망쳐버려요. 얼마나 싫었으면은 네,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을까. 네, 그래서 그 다음 후임을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넌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뽑게 돼요. 그래서 바넌 브라운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왜 코프가 언론에다가 이제 마시의 추잡한 짓들을 공개를 했을 때 코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시 밑에 있던 네. 연구원들이었거든요. 네. 네 명의 박사들이 있어요, 있었는데 기억- 박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사무엘 월리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마시가 공룡 화석 이런 거 못 만지게 하니까 자기 공룡 연구하고 싶어서 왔는데 못 만지게 하니까는 파리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네. 기억나요. 네. 그 미국 최고의 파리학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캔자스대 교수가 돼요. 네. 척추고생물학 교수가 되는데 그 사람의 제자예요. 아. 추천서를 써줘요. 이 친구는 연구보다는 사실은 발굴하는 걸 더 좋아한다. 추천서를 써가지고 합격이 된 거를 안 날 자기가 연구하는 걸 다 멈추고 바로 짐 싸들고 뉴욕으로 향한 친구예요. 와. 바넌 브라운이. 그래서 저 요 사진 같은 경우는 바넌 브라운 졸업 사진이에요. 저기.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화석을 정말 잘 찾아요. 너무 잘 찾아가지고 자기는 냄새로 공룡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맛을 안 본 게 어디야. 아, 이 사람이 오즈본 밑에 갔는데 오즈본한테는 딱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스맨이에요. 뭐만 하나 시키면 예스 다 Yes, sir. yes sir 하고 그러니까 오즈본이 뭐 해달라 하면 뭐든지 다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즈본이 갑자기 너 오늘 아르헨티나 한번 가야겠다. 출장 갔다 와라. 가서 몇 년 있다 와라.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진짜. 네. 와. 결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머.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원래 사실은 헨리 오즈본이 공룡 화석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 있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조금 바꿀 수 있었던 게 이제 바넌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바넌 브라운 같은 경우는 네. 학부 때부터 공룡 화석 발굴지에 가가지고 같이 공룡 발굴을 하는 일을 해봤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헨리 오즈본이 바넌 브라운한테 와이오밍에 있는 포이르 화석지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화석지를 캐오라. 근데 거기가 이제 하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화석이 거의 동난 거예요. 화석이 별로 없었어요. 네. 발굴비는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는 전보로 오즈본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포이르 화석을 많이 발굴할 수 없으니 여기 지금 포이르보다 더 많은 게 공룡 화석이다. 마시 일꾼들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던 거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화석이 너무 많아서 공룡 뼈로도 막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공룡 뼈가 많아요. 지금 가면 거기도 있어요. 이게 뼈로 공룡 뼈로 집을 지은 게 있어요. 그럼 차라리 자기는 포이르 화석도 발굴을 하되 공룡 화석도 싸그리 가져오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즈번이 오케이를 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래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원래 예전에는 공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코프가 갖고 있는 표본들을 갖고 있기는 했는데 코프는 사실은 공룡 화석보다는 오히려 포유류 화석을 더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즈번이 공룡을 더 많이 발굴을 함과 동시에 공룡 화석이 더 많아진 거예요. 바넌 브라운이랑 오즈번이 함께 있는 사진이거든요. 네. 왼쪽에 있는 게 바넌 브라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즈번이에요. 바넌 브라운이 공룡을 찾은 거예요. 네. 공룡을 찾았는데 그 상황에서 오즈번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막 보여준 거예요. 저때 찾은 공룡이 못 낀 공룡이었어. 오즈번도 되게 흡족해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날 저 공룡을 발굴한 날 자기 아내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라고 써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뼈 사냥꾼으로서 저는 최대치로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정말 화석 발굴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전 열정 가득해. 네. 바넌 브라운 이때 큰 공룡들을 많이 발굴하거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가서도 막 발굴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사실은 화석을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화석을 그대로 나무 상자에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야 돼요. 운송 과정 중에 이게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옛날에는 사실 그런 포장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많은 화석들이 이동 중에 많이 깨졌어요. 그때 뾱뾱이가 없었나 보구나. 뿅뿅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없었어요. 게다가 또 화석이라는 게 땅 속에 있을 때는 잘 형태가 유지가 되는데 꺼내잖아요. 위에 있던 암석이 사라지니까 압력에서 해방이 되니까는 막 빠스러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거를 주위에 있는 암석이랑 같이 뜯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연구실에 가서 본드를 붙이던 하면서 이렇게 화석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보존이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천조가리를 막 감싸요. 그 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막 붙였어요. 그걸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게 작은 화석을 포장하기엔 되게 좋아요. 네. 포유류 화석 이런 거. 공룡 화석을 포장하기엔 너무 안 좋아요.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다 뜯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석고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그거를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이게 깨지기 쉬운 화석이다 하면은 석고 반죽을 묻혀서 이렇게 굳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연구실 가서 석고 반죽을 뜯어내면서 이제 화석 처리를 하는 방법이 약간 우리 깁스 풀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바넌 브라운의 연구팀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보자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천조가리에다가 석고 반죽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조가를 물에 푼 석고가루에 담가 뺐다 하면은 석고붕대가 돼요. 네. 그걸로 석고붕대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룡학자들은 그 방법으로 화석을 포장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직- 시조가 여기예요. 오. 네, 미국 자연사박물관 팀이 처음에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처음 이 바넌 브라운 팀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따로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공룡관을 만들어요. 당시의 그 공룡관의 모습이에요. 공룡으로 가득해요. 우와. 네. 백악기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오리주둥이 공룡부터 해가지고 뿔공룡 저런 것들이 잔뜩 전시가 돼 있는데 저게 지금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가잖아요. 저 전시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주변에 약간 좀 그 리모델링만 했을 뿐 저때 브라운이 발견했던 거 전시했던 거 그대로 다 있어요. 전 못 가봤어요. 근데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예요. 바넌 브라운의 컬렉션 그리고 코프의 컬렉션이 거기에. 그래서 저는 식으로 공룡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저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오즈번이 이제 공룡 화석을 조립을 해가지고 전시하는 쪽으로 전시관을 꾸미자라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저때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래서 찾은 것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당시에 자랑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브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많이 들어봤어요, 이름. 되게 유명한 공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둥도마뱀이란 뜻이에요. 천둥 썬더 리저드.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천둥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저 밑에 사람 보이잖아요. 어린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큰 동물이에요. 몸 길이가 20m는 넘어요. 20m에서 25m 사이에 되는 거대한 목긴 공룡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고 공개를 한 거예요. 오즈번이 마시와 마찬가지로 홍보를 굉장히 잘해요. 당시에 미디어에 신문 기사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의 전시물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요. 오즈번은 이제 학계에서도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이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은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유명한 과학자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우와. 지금은 많이 모르죠. 네. 네, 아인슈타인만 알고 있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요. 약간 자, 근데 이제 오즈번이 걱정했던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자연사박물관이 굉장히 큰 연구기관이고 다른 연구기관들을 이제 지배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야망이었어요. 근데 다른 연구기관에서 다른 라이벌 박물관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즈번이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홍보를 하게 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그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 혹은 박물관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돈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공룡 발굴 또 열풍이 일어나요. 여기저기 막 와이오밍 대회부터 해가지고 뭐 콜롬비아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곳의 발굴팀들이 등장을 해서 공룡들을 여기저기서 발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즈번이 우려했던 일이었어요. 저 때를 이제 더 세컨드 다이노소어 러시라고 불러요. 첫 번째 공룡 러시는 뼈 전쟁이었고요. 이때를 두 번째 공룡 러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당시에 또 저기 신문 기사거든요. 네. 와이오밍 대에 연구팀이 목긴 공룡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문 기사예요, 저게.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오즈번처럼 똑같이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대학에서. 그렇지만 재밌게도 당시에 철도 회사 유니언 퍼시픽 레일로드라고 하는 철도 회사에서 아주 파격적인 거를 제안해요. 공룡 화석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화석 탐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해요. 화석을 캐잖아요. 그러면 운송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와.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무료 운송은 좀 파격적인데. 파격적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공룡 화석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찾기 시작해요. 더 좋은 거, 특히 더 큰 거. 더 맞아. 큰 거를 보고를 하고 전시를 해야 관람객들을 좀 더 많이 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좋은 걸 찾았다, 연구를 했다 하면은 그 돈을 지원해주는 돈 많으신 분들도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돈을 더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미국 자연사박물관만큼의 라이벌 연구기관으로 떠오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시카고의 필드 자연사박물관이. 필드 자연사박물관에 당시에 젊은 고생물학자가 한 명 들어왔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엘머 릭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머 릭스 같은 경우는요, 바넌 브라운이랑 같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지도 교수도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 엘머 릭스가 학부 때 AMNH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해가지고 화석 처리랑 발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즈번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원래 옛날에는 오즈번 밑에서 되게 일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바넌 브라운이랑 좀 달라요. 반대예요. 바넌 브라운은 연구보다는 현장 발굴을 더 좋아하는 친구고 엘머 릭스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현장 발굴보다는 오히려 연구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큐레이터를 뽑는다 해서 여기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 화석도 잘 찾고 화석도 이제 연구도 잘하고. 오즈번은 문제는 이제 논문은 그렇게 많이 못 내요. 그래서 엘머 릭스가 당시 공룡 그 발굴 경쟁 당시에 찾았던 공룡이 있어요. 뭐죠? 굉장히 큰 공룡인데 지금 엘머 릭스 옆에 보면은 저기 아. 뼈 하나가 서 있죠. 저기 허벅지 뼈예요. 당시에 알려졌던 공룡 중에서 가장 큰 종류였어요. 저 공룡의 정체가 뭐냐면요,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자체가 목만 해도 거의 한 8m, 9m 될 거예요. 아쉽게도 발굴을 하고 보고는 하긴 했는데 네. 전시를 못 해요. 왜냐면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보존된 부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딱 한 마리만 나왔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시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일단 학계에는 보고요. 가장 큰 공룡을 발굴했다는 거. 오즈번의 신경을 건드리죠. 가장 큰 공룡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 전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90년대 들어와서 주라기 공원 개봉 시기에 맞춰서 다시 저걸 올라오죠. 전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비슷한 공룡을 찾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복원을 한 골격 복제품이고, 저게 지금 필드 자연사박물관 가면 없어요. 원래는 들어온 입구에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저거에 수어에게 뺏겨요. 티라노사우루스 수어에게 뺏기고, 저게 어디로 가냐면은 시카고 그 공항으로 옮겨지게 돼요. 시카고 공항에 가면 저 공룡이 서 있을 거예요. 오,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엘머 릭스랑 오즈번은요, 견해 차이가 있어요. 엘머 릭스가 목긴 공룡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헨리 오즈번도 사실은 목긴 공룡을 조금 연구를 하긴 해요. 네. 근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마시랑 코프 때 후기질하기 때 살았던 목긴 공룡들을 좀 찾았어요. 대표적인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파토사우루스, 네. 브론토사우루스, 그리고 카마라사우루스예요. 저 세 종이 학계에 보고된 사항이었어요. 헨리 오즈번이 사실 공룡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요, 공룡이 사실 많이 좋아해서 했다기보다는 오즈번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시잖아요. 마시가 뭘 연구해가지고 이름을 많이 남겼어요. 공룡을 통해서 이름을 많이 남겼잖아요. 공룡 종을 많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종을 언급할 때마다 뒤에 마시 이름이 딸려와요. 근데 오즈번은요, 마시가 너무 싫어서 학계에서 마시를 좀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하긴 했지만은 학명을 붙이다 보면은 이게 같은 동물인데 여러 개의 이름을 붙여주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한 동물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제일 먼저 이름 붙여진 것만 남고 나머지는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인타테리움이라고 하는 그 원시 포유류 연구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조셉 레이디랑 코프랑 마시가 20종 이상 보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종이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다. 그래서 헨리 오즈번은 포유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때 당시에는 코끼리 몇 배나 더 큰 동물들이 같은 환경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자기가 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세 종은 같은 걸- 종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파토사우루스가 마시가 보고했어요. 1877년에 보고했고요. 브론토사우루스도 마시가 보고했는데 1879년에 보고했고, 카마라사우루스는 포프가 보고했어요. 1877년에 보고했어요. 네. 아파토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랑 같은 해에 보고되긴 했는데 살짝 더 몇 개월 빨리 보고를 한 거예요. 카마라사우루스가. 그럼 저 세 종이 같은 동물이라고 하면은 아파토사우루스랑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즈번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세 종이 아니라 당시 후기주의라기 때 저 환경에 살았던 저기 목긴 공룡은 카마라사우루스밖에 없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뭐가 남아요? 코프 거만 남잖아요. 그렇죠. 저게 계획이었어요. 코프 거만 나오면 내 거다. 네. 근데 엘머릭스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카마라사우루스는 별개고 아파토사우루스랑 브론토사우루스가 같은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엘머릭스는 심지어 그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아파토사우루스랑 브론토사우루스가 같은 동물이니까는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이 나왔는데 그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동안 그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잘못됐고 아파토사우루스가 옳은 이름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오즈번은 근데 자기 의견이랑 좀 다른 거예요. 마시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자기가 연구할 거를 대비해서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그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이름 태그를 안 바꿔요. 나중에 자기가 바꾸면은 다 카마라사우루스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한 번에 하겠다. 한 번 하겠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다른 종이었고요. 네. 재밌게도 10년 전에 오늘날 학자들이 재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세 종이었던 게 밝혀졌어요. 브론토사우루스랑 아파토사우루스는 별개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세 종으로 됐습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저기 엘머릭스가 두 번째 플레이어예요. 야, 지금 들어왔는데 세 번째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돼요. 누구냐면은 앤드루 카니기예요. 앤드루 카니가 강철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유명한 자산가고. 네. 그죠? 저 사람이 신문을 보니까 공룡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와이오밍 대에서 그 목긴 공룡을 찾았다는 그 신문 기사가 있어요. 저기 밑에 보면 공룡 골격도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 옛날에 마시가 낸 모노그래프에 등장하는 골격인데 저 옆에다가 거기다 낙서를 해요. 네. 나 이거 갖고 싶다라고. 어머. 근데 카네기 정도면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죠. 그래가지고 네.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카네기가 후원해가지고 만든 박물관에 있어요.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에 있죠. 있죠. 원래 그전에는 공룡 화석을 뭔가 전시를 하거나 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이제 카네기가 공룡에 대해 관심이 생긴 거예요. 당시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한테 부탁을 해요. 그 누구냐면은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친구예요. 나이는 조금 더 많긴 한데 네. 그 친구 사이로 지낸 사람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인데 당시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님이었고요. 사실 이 사람 공룡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 사람 원래 목사 출신인데 곤충을 좀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박물관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자기 친구인 카네기가 공룡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저 신문 보니까는 와이오밍대에 리드라는 교수의 팀이 발굴했다는 거예요. 저거를 연락을 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Can I buy? 예, 그래서 공룡 살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답장이 처음에 와요. This dinosaur is not for sale. 이라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해요. 아, 카네기가 사고 싶어한다. 했더니 바뀌어요. 돈을 얼마를 줄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제시하면은 팔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화석을 사러 가요. 사러 갔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와이오밍대 윌리엄 할로우 리드라는 저기 사람이었는데 네. 윌리엄 리드 교수는 이 화석을 카네기에게 팔고 싶었는데 그 학교의 이사회는 그걸 반대했어요. 우리 연구비를 가지고 지금 발굴한 건데 무슨 네 마음대로 그걸 파냐는 거예요. 사러 갔는데 못 판다는 못 거야.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앤드루 카네기가 살 수 없으면은 찾아와라. 화석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요. 야, 그것도 대단하다. 목긴 공룡을 하나 찾아와요. 오. 출발하자마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목긴 공룡을 한 마리 찾아옵니다. 당시에 알려졌던 공룡 중에서 가장 몸 길이가 긴 공룡을 찾아요. 오. 디플로도쿠스라는 공룡인데 사실 디플로도쿠스는 이전에도 보고가 됐던 공룡이에요. 네. 마시가 보고했던 공룡인데 디플로도쿠스라는 종류의 새로운 종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굴팀이 카네기가 후원해 주니까는 종명에다가 카네기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에 저거를 전시를 하게 되는데 몸 길이가 거의 25m 돼요. 너무 크다 보니 원래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다 전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룡이 너무 커가지고 따로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요. 공룡을 위해서. 네, 공룡을 위해서 짓거든요. 야. 네, 그래서 당시에 500만 달러를 써요. 카네기는 이 공룡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자기 별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 디플로도코스 카네기의 골격을 그린 그림을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당시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네. 이 별장을 방문을 해요. 방문했는데 이게 뭐냐? 아, 내 이름이 들어간 공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영국도 하나 가질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은 복제품을 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예술가들을 모아가지고 석고로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요. 2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영국에게 선물을 줘요. 그 궁궐에 둘 수는 없으니까 그게 런던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거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